네, 오늘은 김다슬 에세이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맞아요. 정답은 내 기분에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날에는 되게 잘 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계획까지 세우고 그래 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다가 또 며칠 지나면은 이걸 해서 뭐 하지? 이걸 한다고 뭐 크게 달라질 것도 없는 것 같고 또는 나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즉 기분에 따라서 내가 막 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또는 더 안 좋아질 것만 같은 이런 우울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멘탈을 또 내 감정을 잘 관리하면은 내 인생도 잘 풀리지 않을까, 잘 나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 덕분에요.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보면은 40대를 몇 해 남겨두지 않은 30대 후반 하지만 마음은 30대 중반이라고 하고 싶은 그 중반 후반 어딘가에 있고요. 제 나이가. 그리고 결혼도 했고 또 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도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이제 막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걸 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에 참 무료할 때가 있어요. 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해서 뭐가 달라질까? 또는 내가 어떤 시간적이나 이런 조건적으로 한계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이대로만 살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그런 성향이 아니에요. 항상 뭔가를 막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 성과를 내는 걸 되게 좋아하고, 개선되고 성장되는 걸 되게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냥 어제처럼만 살았으면 좋겠을까? 뭐 이런 마음이, 왜 들지라는 걸 돌아봤을 때, 10대에는 저에게 대입이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10대에는. 그래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20대 초중반에는 취업이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제 진로에 대한 이제 가장 방황을 많이 하고 또 우울하고 고민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20대 후반에는 제 커리어를 좀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전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뭔가 결혼이라는 좀 현실적인 계획도 세워지고 그리고 대학원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뭔가 미션 클리어 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제 스스로를 진행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상황은 공부도 사실 더 하고 싶지만 이렇게 어떤 핑계를 대자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 공부하면 괜찮은 것 같고 일도 커리어도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놨으니까 그리고 또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으니까 지금 이 상태가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10대와 20대에는 그걸 하지 않으면 제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막막한 불안감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뭔가 크게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고 달라지는 것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매일매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고민 분명히 뭐 20대에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런 와중에 이 책을 만나게 됐는데 약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나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마음을 다잡고 도전하고 싶다 또는 매일을 좀 적극적으로 그래도 우리 너무 진부한 표현이지만 오늘보다 좀 내일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저를 이렇게 깨워줬던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라는 이 책에서 그 부제가 인생이 서서히 망가지는 게으름 루틴. 저 약간 여기서 꽂힌 것 같아요. 서서히 망가지는 이 두 가지에 딱 꽂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 내가 이게 망가지고 있다는 걸 지금은 몰라. 그런데 아주 조금씩 천천히 나는 망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9가지가 있어요. 그런 조건, 상황이 되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서 되게 많은 부분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체크를 하시면 내가
그냥 이렇게 매일 일상을 살았는데 이게 뭐야, 서서히 망가지는 루틴이었다고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온종일 누워서 폰만 본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을 잔뜩 쌓아둔다. 세 번째, 운동, 청소 등을 끝까지 미룬다. 네 번째, 씻고 먹는 것도 귀찮다. 다섯 번째, 해야지 생각만 한다. 여섯 번째, 절대로 실천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잘못된 걸 알아도 바뀌지 않는다. 여덟 번째,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다. 아홉 번째, 합리화가 끝이 없다. 이게 사실 되게 막 엄청나게 게으른 건가요? 그냥 이렇게 다들 살지 않나요? 일단 해야 할 일은 좀 쌓아두고 급할 때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 바쁘면 씻는 거 먹는 거 너무 귀찮죠. 때우게 되죠. 그리고 청소도 지금 하면 되는데 사실 주말이면 다음 주 주말 막 이렇게 미루게 되죠. 근데 이 페이지가 20페이지에 나와요, 이 책에. 근데 제가 이 대목을 보고 나서 좀 깜짝 정신을 차렸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쉽게 정신을 차리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서 포스트잇에 적어놨어요. 회사와 집에 적어놓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좀 씻을 때도, 샤워할 때도 좀 더 여유를 갖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 관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대충 그냥 빨리 이것보다는 더 정성스레 나를 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뭐 기본적인 그냥 루틴,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 들기까지 재밌게 그냥 오늘 빨리 보내자가 아니라 공들여서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이렇게 쌓아두고 미루는 게 이제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면 바로 치워야겠다. 이거 사실 이렇게 몰아서 해야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냥 지금 해야겠다. 그리고 저는 좀 지저분한 것들이 보이면 이따가 뭐 아이 자고 아니면 뭐 내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지금 해야겠다. 아이와 같이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지금 당장이라는 생활 패턴이 새롭게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일과 이제 살림과 육아를 하다 보니까 지쳐서 좀 이렇게 미루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생기는데, 근데 사실 미뤄뒀다가 그때 날 잡아서 하면 진짜 지치거든요. 정말. 그래서 이 책에 나온 것처럼, 그렇다고 제가 시간이 없다고 해서 폰을 안 보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저도 종일 누워서 폰만 봤을 텐데, 좀 이런 시간, 내가 낭비하고 있는 시간을 과감하게 끊고 해야 되는 것들을 지금 당장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책에서는 좀 이 목차를 보면은,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계속된다면, 그리고 마음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1, 2부고, 그리고 3부에서는 삶을 대하는 알맞은 온도, 4부에서는 마음속 깊이 새길 온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는 3부, 삶을 대하는 알맞은 온도에서 되게 많이 재밌게 공감하면서 읽었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 20대 때 이런 열정으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30대를 바라봤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을 다잡고, 또 나의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웰웨이징이거든요. 잘 늙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막 예쁜 나이, 막 2030, 뭐 3040, 뭐 이런 예쁜 나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연령대가 아름답지만,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잘 건강하게 몸과 마음이 즐겁게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책을 열심히 읽고, 또 나를 돌아보고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제가 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잘 실천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에 많은 좋은 명언들이 많아서, 그 문장들이 많아서 오디오를 많이 낭독을 하려고 해요.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의 내용을 좀 감상하시면서 힘이 나고 또 에너지가 생기고, 이제 벌써 이제 하반기에 또 많이 접어들었어요. 벌써. 그러면 우리가 올해 마무리 잘해서 또 이제 설레는 2023년을 기다리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상하시겠습니다. 잘 배운 사람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첫 번째, 30분 일찍 움직인다.
똑똑한 사람은 일찍 움직이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사실을 안다. 아슬아슬하게 시간을 맞출 때 받는 압박감, 시간에 쫓기느라 생긴 조급함, 시간을 어겼을 때 받는 죄책감. 일찍 움직이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아침에 30분 먼저 일어나고 출근, 등교도 30분 먼저 하고 약속 장소로 30분 먼저 출발한다. 고작 30분 차이로 매일 쫓기는 사람과 여유로운 사람으로 나뉜다. 두 번째, 책과 글을 읽는다. 책과 글은 생각과 관점을 환기시켜준다. 알던 내용도 잊고 사는 게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은 그 망각을 잘 알기에 항상 독서를 가까이 한다. 게다가 독서는 스트레스도 감소시킨다. 하루에 6분의 독서만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68% 감소했다는 영국의 한 대학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세 번째, 멘토를 찾는다. 살면서 다양한 일을 겪고 걱정과 불안이 생긴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힘들기에 등대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 그가 멘토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멘토에게 가이드를 받는 것만으로 방향을 알고 길이 보이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한결 수월해진다. 잘 배운 사람은 스트레스를 자신의 한정된 정신력만으로 극복하지 않는다. 늘 현명한 방법을 찾아내어 활용할 줄 안다. 멘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상황을 마치 도구처럼 똑똑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호구보다 이기적으로 사는 게 더 어렵다. 호구처럼 살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라는데 그게 더 힘들다. 호구 잡혀서 살지 말란다. 바보처럼 손해보지 말고 독하게 좀 살라 한다. 차라리 나쁜 인간이 되라고 한다. 하지만 그리 사는 것이 더 불편한데 어쩌겠나. 영악하게 살면서 이기적으로 굴고 독하게 내 것만 챙기면 몸은 지금보다 편하게 살지도 모르지만 그런 성격이 부러워서 한때 노력도 해봤지만 마음은 오히려 무겁고 한 구석이 찝찝했다. 지독하게 이기적으로 사느니 차라리 조금 손해보더라도 마음 편한 삶이 낫다. 마음이 불편한 삶이야말로 불행한 인생이기에 남에게 폐 끼치지 않는 것이 더 올바른 삶이라 믿는다. 호구라면서 그 순진함을 이용해 먹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순진한 태도와 마음을 따뜻한 것으로 알아주고 받아주는 고마운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 역시 대부분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서로 비슷하고 닮은 사람끼리 보듬고 챙기면서 살면 될 일이다. 마음 맞는 몇 사람과 시원한 맥주 한 잔에 속 깊은 대화, 피우는 웃음꽃, 나누는 온정,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근사한 인생이기에. 인생이 서서히 망가지는 게으름 루틴. 1. 온종일 누워서 폰만 본다. 2. 해야 할 일을 잔뜩 쌓아둔다. 3. 운동, 청소 등을 끝까지 미룬다. 4. 씻고 먹는 것도 귀찮다. 5. 해야지 생각만 한다. 6. 절대로 실천하지 않는다. 7. 잘못된 걸 알아도 바뀌지 않는다. 8.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다. 9. 합리화가 끝이 없다. 이런 하루를 반복하기 시작하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심지어 몇 년이고 한없이 사람이 나태해진다. 문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인 건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제대로 쉬는 것 같지도 않다는 점이다. 한껏 게을르게 퍼질러 있으면서도 머릿속엔 해야 할 것들이 맴돌고 해야지 하면서 버거운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하다. 차라리 마음 편히 푹 쉬고 상쾌한 몸과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며 새 출발하면 좋을 텐데 그도 아니다. 이런 퇴행적 상태를 벗어나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늘 양치 3번, 팔굽혀펴기 3개. 이렇듯 어린아이도 쉽게 하는 작은 실천부터 말이다. 일단 악순환을 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노력하면 바뀌는 5가지. 1. 게으름, 나태함. 선천적으로 게으르게 태어난 사람은 노력해야 부지런해진다. 할 일과 계획을 쭉 적고 하나씩 지워나가듯 실천하면 부지런한 사람 못지않게 해낼 수 있다. 2. 말투, 욕설. 건방지게 말하는 것, 싹수 없이 뱉는 것, 말끝마다 욕하는 것, 노력하기 싫을 뿐이지 노력하여 순한 말로 대체하기 시작하면 고쳐진다. 3. 피부, 몸매.
하루에 생수 2리터씩 수분 섭취와 운동을 1시간만 해도 피부가 탄력이 생기고 체형이 잡힌다. 다부진 몸매는 다이어트 약이 아니라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4. 습관. 폭식하는 습관, 밀가루만 먹는 습관, 먹고 눕는 습관, 담배 피는 습관 등 아예 끊는 건 못해도 노력으로 줄이는 건 가능하다. 줄이면 줄일수록 건강해진다. 5. 사람 자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란 말은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만 해당한다. 누구나 꾸준히 노력하면 충분히 바뀔 수 있고 하나씩 바꾸다 보면 나중엔 사람 자체가 달라져 있다. 가장 많이 하면서 동시에 가장 하기 싫은 게 노력이다. 지독히도 싫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앞서간 사람이 환경부터 바꾸는 이유. 첫째, 끼리끼리 놀기 때문에. 모여서 술 마시고 신세 한탄을 늘어놓고 누가 더 불행한지 경쟁이나 하는 사람은 주위에도 그런 친구밖에 없다. 잘 나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과 어울릴 리는 없기 때문이다. 매일 똑같은 수준의 사람끼리 뭉쳐서 또 험담, 뒷말이나 하고 남 탓하기 바쁘다. 어릴 때부터 가까웠든 동창이든 무엇든 아무런 발전도 생산도 없는 집단이라면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둘째, 공간에도 영향을 받기에. 좋은 공간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영향을 끼친다. 오션뷰, 한강뷰의 고급 호텔에서 시작하는 하루는 기분이 다르다. 기분이 좋으면 일상생활과 태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평소에도 예를 갖추지만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깍듯한 직원의 90도 인사와 서비스에 자기도 모르게 더 매너를 신경 쓰게 된다. 고급스러운 잠옷을 입으면 왠지 행동도 우아하게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처럼. 사람은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앞서간 사람은 이 점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렇기에 더더욱 사회 각 분야 명사의 강연을 찾아 듣고 책을 읽으며 자신의 환경을 바꾼다. 그들처럼 성공한 사람의 태도와 마인드를 배운다. 그들에게 영향을 받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처한 주위 환경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가정 환경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 어릴 적 상처가 평생 간다. 부부싸움, 가정폭력을 어릴 때부터 당한 사람은 트라우마처럼 그 상처가 평생을 따라다니므로 쉽게 초조해하고 쉽게 불안감에 빠진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막연히 조마조마한 정서적 불안에 시달린다. 둘, 사람을 믿지 못한다. 가장 가까운 사이고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서로를 헐뜯고 욕하고 폭력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된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언제든 최악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어릴 때 자신도 모르게 학습한 셈이니까. 셋, 인간관계를 회피한다. 관계에 관한 두려움을 무의식적으로 가진다. 어릴 적 뇌리에 깊숙이 박힌 공포는 커서도 인간관계가 조금이라도 불안정하거나 불편하면 회피하려는 성향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인간관계가 좁다. 이처럼 관계의 불안, 회피, 어려움을 자주 겪는다면 스스로 원인과 상태를 알고 치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어릴 땐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좋지 못한 생각에 휩싸일 때. 가끔 좋지 못한 생각에 휩싸일 때가 있다. 의지와 상관없이 기분이 침전되고 하루가 무기력하다. 사람의 마음은 날씨와 같아서 쨍하고 해 뜰 날만 있지 않다. 인생을 겪다 보면 잔뜩 흐린 날도 있는 법이다. 흐린 날씨도 자연스러운 날인데 어쩌겠나. 대신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도 꼼짝없이 무기력하기도 하다. 그럴 땐 해야 하는 일을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만 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 작은 용기를 가지길. 용기는 크게 마음을 먹고 움직이는 것만이 용기가 아니다. 아주 소소한 걸음에도 용기가 실린다. 한 발자국만 내딛어 보자. 두렵고 귀찮고 피곤하고 쉬고 싶다면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나간 후에 다시 쉬면 된다. 실컷 쉬고 다시 한 발자국. 이런 식으로 한 발씩 나아가 보는 거다.
가만히 멈춰서서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니 머리 위를 뒤덮고 있는 검은 구름대를 언젠간 벗어난다.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는 생각을 버리자. 하나씩 하면 된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차근차근 하면 어렵지 않다.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맑게 갠 하늘처럼 맑아진 표정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다. 가장 좋은 복수는 잘 사는 거다. 나를 버리고 떠난 상대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이보다 훌륭한 복수는 없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는 습관이 있다.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아닌지. 따라서 누구에게나 과거를 돌아보는 시기가 있기 마련이다. 이때 과거의 인연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한다. 얘기를 건너듣거나 그 사람의 SNS를 염탐하는 식으로 알아보고는 한다. 그럴 때 과거의 인연이 잘 살고 있으면 부럽기도 하고 후회도 된다. 바로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 복수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적 성공을 이루고 외적인 자기관리도 하고 내면을 다지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렇게 잘 살면 SNS를 통해서든 소문이 나든 상대도 알 수밖에 없다. 통쾌한 복수의 완성이다. 반면 결코 보여선 안 되는 모습이 찌질한 모습이다. 울고불고 매달리는 짓은 이미 마음이 떠난 상대에겐 있었던 정마저 떨어질 만큼 역효과다. 동요하고 망가지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그런 모습을 보일수록 상대는 오히려 잘 떠났다고 기뻐할 테니까. 페인처럼 살다가 복수하려고 성공했다는 성공담은 세상에 무수히 많다. 그만큼 복수심은 삶을 움직이는 커다란 원동력이다. 핵심은 이 강력한 에너지를 상대를 증오하는 데 쓰지 않고 오롯이 자신을 위해 쓰는 현명한 자세에 있다. 정신이 뺏기지 않아야 충실한 하루다. 충실한 하루를 살려면 정신을 뺏기지 않아야 한다. 흔한 말로 혼이 쏙 빠진다고 하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큰 원인은 스마트폰이다. 습관적으로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이 사실상 가장 많은 시간과 정신력을 빼앗는다. 스마트폰을 켜면 재밌는 각종 유튜브 영상과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을 비롯한 다양한 SNS를 접하게 된다. 몰입하게 되는 순간 시간은 훌쩍 지나가 있다. TV를 비롯한 여러 매체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특정 시간대에 일정 시간만 시청하겠다는 계획을 정하고 그 시간에만 시청하는 절제가 필요하다. 인간은 육체 활동만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정신력은 한정적이다. 그러니 중요한 곳에 집중할 줄 알아야 하루를 충실하게 보낼 수 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걱정하는 것, 이미 일어나고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을 후회하는 것,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대처하거나 준비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는 것, 이 모든 게 정신력을 소모하는 일이다. 쓸데없는 소모를 줄여야겠다. 그래야 정말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정신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으니까.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잘 살고 있는 게 맞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지금 내 위치가 어딘지 알고 싶지만 도통 알 수 없을 때, 잘 살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스스로의 삶을 얼마나 통제하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 하루의 기분이 어떤지, 순간마다 드는 감정을 조절하고 있는지, 계획한 것을 실천하고 있는지, 목표로 세운 것에 조금씩이라도 다가가고 있는지 차분한 점검이 필요하다. 뜻한 대로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게 맞다. 잘 살고 있지 못한 상태는 휘둘리는 상태다. 타인에게 휘둘리고 감정에 휘둘리고 열등감에 휘둘리고 휘둘리느라 계획한 것을 자꾸만 놓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런 상태를 지속하면 목표와 멀어진다. 핸드폰만 보더라도 의지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시간을 뺏기곤 한다. 메시지 하나를 확인하려다 이메일함을 열어보고 SNS를 켜고 유튜브까지 시청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의도치 않게 시간을 낭비한다. 사소한 문제부터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 시간을 정해두는 것, 멈출 줄 아는 것, 해야 할 일부터 하는 것.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 매일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
다만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할수록 비로소 잘 살고 있는 인생에 가까워진다. 사람 마음처럼 믿기 힘든 것도 없다. 사람 마음처럼 믿기 힘든 것도 없다. 내 마음도 하루에 몇 번씩 변하는데 남의 마음은 오죽할까? 내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해서 상대의 마음에 응답하지 못할 때가 있다. 상대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내 마음을 정하지 못할 때도 있다. 서로 마음이 통해서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었더니 상대만 마음이 변하여 상처를 입기도 한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의 마음을 마음 놓고 믿기 어려운 이유다. 어디 그뿐인가? 가깝고 정다운 사이도 사소한 실수로 망가진다. 작은 오해로 실망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어긋나기도 한다. 그만큼 관계는 어렵고 조심스러움이 요구된다. 섬세하면서도 이해의 폭이 넓어야 한다. 마음이 여유롭지 못할수록 변덕이 죽을 듯 하고 소중한 사람도 믿지 못한다. 마음의 여유를 찾아야 스스로 불행해지는 결과를 막을 수 있다. 지금 마음가짐보다 더 넓고 크게 마음을 품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자. 우선 나부터 내 마음을 믿을 수 있게 말이다. 노력이 불필요한 관계. 노력이 불필요한 관계는 놓으면 된다. 관계는 노력할수록 가까워지는 관계와 노력해도 가까워지지 않는 관계가 있다. 노력하면 가까워지는 관계는 상대도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잘 맞는 상대일 경우다. 서로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인맥이든 물질이든 사랑이든 말이다. 잘 맞는 사람과는 서로 원하는 것도 없는데 기막힌 우연이 반복돼 만나거나 말과 생각이 무척 잘 통해서 급속도로 가까워지기도 한다. 노력해도 가까워지지 않는 관계는 상대가 애초에 가까워질 마음이 없거나 서로 맞지 않는 경우다. 말이 통하지 않고 답답하다면 맞지 않는 사람이다. 몇 번만 노력해봐도 응할 마음이 없는 상대는 티가 난다. 더는 노력할 가치가 없는 관계다. 상대의 노력에 응하기 위해서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한계가 있다. 따라서 모든 관계를 노력할 필요는 없다. 더 해봤자 시간 낭비와 감정 노동인 셈이다. 몇 번 노력해보고 아니다 싶은 사람은 미련 없이 상쾌하게 놓으면 된다. 관계의 산뜻함이 나란 사람을 산뜻하게 만든다. 욕심과 상대를 위하는 것의 차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위하는 건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빛이 꺼지지 않게 지켜주는 일이다. 소중한 사람을 소중히 대하다 보면 그 사람이 빛이 나길 바라게 된다. 곁에서 지켜봐온 이 사람이 빛이 나면 얼마나 눈부실지 알기 때문이다. 소중한 사람이기에 지금보다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자연스레 생기는 거다. 다만 그 마음이 나의 욕심임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욕심인 줄도 모르고 갈수록 그런 마음이 커질 때다. 그런 마음이 커지면 자기도 모르게 오지랖을 부린다. 응원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씩 간섭하기 시작한다. 어떤 옷이 어울린다,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한다, 식단을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좋다, 저런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처럼 애정어린 잔소리를 시작으로 점점 이래라 저래라 지시가 늘어난다.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려고 하는 말이 오히려 상대를 압박하는 말이 된다. 오지랖과 참견의 압박을 멈추고 자존감이 흔들릴 때와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켜주어야 한다. 소중한 상대를 위하는 마음과 나의 욕심은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반드시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게 진정으로 상대를 위하는 길이니까. 스스로 구원자. 사람은 스스로를 구할 수 있다. 남이 구해줘야 구해지는 것이 아니다. 타인은 그저 계기만 줄 뿐 아주 작은 계기만 있으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의 투혼을 보고 감명을 받아 자신을 구할 수도 있다.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을 보고 영감을 받아 그처럼 극복할 수도 있다. 존경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동기부여가 돼 삶을 바꿀 수도 있다. 공감하는 책이나 글을 읽고 하루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 모든 게 가능한 건 내가 나를 바꿀 힘이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외부적인 요인이나 환경은 계기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일이든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라면 도저히 안 될 것만 같다. 그러나 막상 해보면 내 안의 힘이 조금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내면의 힘은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어김없이 누구에게나 있다. 당신이 누구든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자기 내면의 힘을 믿는 것이다. 그 믿음이야말로 강력한 힘의 원천이니까. 처한 환경 때문에 자꾸만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면 생각을 고쳐먹자. 당신이 그렇게 하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상처는 부메랑. 상처를 주고 다닌 사람은 나중에 더 큰 상처로 돌려받는다. 상처를 주는 언행은 부메랑 같아서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되돌아온다. 그 형태는 간접적인 형태의 뒷말이 될 수도 있고 주변에 안 좋은 소문이 될 수도 있고 인터넷이나 SNS의 악성 루머가 될 수도 있고 직접적인 형태의 보복이 될 수도 있다.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은 원한을 품고 복수하려고 일을 가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이다. 상대가 너무 착한 나머지 원한을 품지 않더라도 상처를 쉽게 주고 다닌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운명처럼 만나게 된다. 그것이 직장 상사이든 군대 선임이든 사업이나 일과 관련된 파트너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말이다. 본인보다 더한 상대를 만나서 가진 상처를 받는다. 그제야 그동안 본인이 남한테 상처를 준 행동들이 얼마나 최악이었는지 뒤늦게 깨닫게 된다. 상처를 쉽게 주는 이는 이기적이라서 남한테 차갑게 돌아서고 상처를 줄 땐 모른다. 쉽게 상처 준 본인도 결코 무사할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 자기 가슴에도 커다란 대못이 박힐 거라는 것을. 말보다 마음이 먼저 드러나길.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좋다. 말보다 먼저 마음이 다가오는 사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행동 하나하나에 설렘이 묻어 있다. 배려하는 태도에 한 번 더 헤아린 흔적이 있다. 신경 쓰는 모습에서 관계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성급하지 않아서 좋다. 놀라진 않을까, 갑작스럽진 않을까, 부담스럽진 않을까, 세세하게 돌아보는 점이 고맙다.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일과 지나가는 말을 기억하고 알아주는 점이 정성스럽다. 말이 아닌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는 방법은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에 작은 태도가 모여서 상대의 마음에 닿게 된다. 행동을 먼저 보이면 말에도 더 힘이 실리는 법이다. 마음이 보일 만한 행동을 딱히 보거나 느낀 적도 없는데 대뜸 말부터 꺼내봐야 당황스럽다. 뜬금없기 때문이다. 호감이 가는 상대에게는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먼저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다가가는 것이 좋다. 성급하게 굴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차갑게 등을 돌렸다. 차갑게 등을 돌렸다. 돌아선 모습에 냉정함을 느끼고 서운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돌변한 태도에 아파할 수도 있다. 피도 눈물도 없다고 원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독한 마음을 먹고 돌아선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은 망설임이 있었다. 한번 진심을 나눈 상대에게 등을 돌리는 일은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똑같은 실수, 배려심 없는 태도, 반복하여 밀려드는 실망감을 견디었다. 아닐 거라고 믿었고 바뀔 거라고 기대했고 오랜 시간을 참았다. 기다리고 눈치 주고 대화하고 속마음을 털어놓고 다짐까지 받아도 바뀌는 건 없었다. 기회는 정말 많았다. 잠깐 나아지는 듯 하다가도 다시 제자리였다. 그럴 때마다 고스란히 상처받는 건 나였다. 그러니 이제는 냉정하게 끊을 수밖에 없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 때문에 덩달아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끊는 것뿐만이 아니라 냉정히 그와 관련된 모든 걸 삭제하고 차단해야 한다. 그래야 더는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어지러울 일이 없을 테니까. 표현하는 사람이 좋다. 표현하는 사람이 좋다.
자주 표현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고 나도 상대에게 자주 표현해야 한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기 때문이다. 각자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누구와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을 순 없다. 아무리 잘 맞는 사람이라도 분명히 맞지 않는 지점이 존재한다. 맞지 않는 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통이다. 대부분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하고 맞춰갈 수 있다. 한데 이처럼 중요한 소통을 가까운 사이일수록 대충 넘기는 경향이 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이라 생각하고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건너뛰곤 한다.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은 생략하거나 대충 하면서 관계는 돈독하길 바라는 건 이기적인 욕심일 뿐이다. 관계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다. 최소한의 도리도 지키지 않으면서 관계가 유지될 것이란 괘씸한 마음부터 버려야 한다. 소통은 언제 어느 때나 옳다. 소통을 생략할수록 소중함도 함께 생략된다. 관계에 소통이라는 물을 줘야 신뢰가 무럭무럭 자란다는 이치를 잊지 말길. 진심을 쏟을 곳. 좋아하는 것에 진심을 다해야 한다. 언제나 진심을 다하면 좋겠지만 그건 이상에 가깝다. 살아보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게 된다. 끊임없이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생기는데 사람의 체력과 정신력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좋아하는 것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취미,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대충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움직이자. 사람은 누구나 게으른 면을 가지고 있다. 반복되는 일상은 지루하고 해야 하는 일은 귀찮고 피곤하게 느껴지는 법이다. 따라서 어떻게든 요령을 피우려고 한다. 이런 태도가 이어지다가 마침내 좋아하는 것에도 영향을 끼친다. 진심으로 좋아했던 것마저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식고 흐지부지하는 것이 이런 경우다. 돌이켜보면 지나서 후회하는 것은 대부분 좋아하는 것을 대충 했을 때다. 후회가 남지 않게 좋아하는 것만큼은 진심을 쏟자. 대충 살면 진정성이 없는 삶을 살고 진심을 다할 줄 알면 진정성이 있는 삶을 산다.